안녕하세요, 판다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요. 제가 영상을 좀 자주 올려야 되는데 요즘에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 진행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자주 못 뵙네요. 여하튼 그 2021년은 거의 끝나가고 위드 코로나라 그래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2022년에 우리가 함께 사업을 하고 같이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서비스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은 좀 어려운 이야기를 진행을 할 거예요. 어렵기는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고요. 또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죽 써서 남 주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어요. 즉 내가 이만큼의 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산해 보니까 이익이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마이너스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매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들 중에 하나, 마진이 얼마예요? 판매가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릴 건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제가 굉장히 주관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10년 동안 진행해 오면서 현재 판매가를 정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말씀드릴 거고요. 그 입장도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즉 본인이 제조를 해서 판매하시는 분의 판매가 계산식이 다를 거고요. 여러분들이 사입해서 판매하는 경우에 판매가 계산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재고로 판매하는 경우, 즉 위탁도매, 배송대행도매라고 하는 시스템을 사용해서 판매할 때 어떻게 판매가를 정하는 게 좋을지 그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얼마를 받아야 돈을 벌 수 있는가, 내 수익을 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건 고민이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상품 하나에 마진을 얼마를 붙일 것인가 꼭 물어봅니다. 제가 뭐 세미나를 한다거나 뭐 교육과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희 쪽 판매를 하시겠다라고 찾아오시는 분들과 상담을 할 때 근데 마진은 얼마예요? 꼭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니면 마진을 얼마를 붙여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좀 답변 드리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답변 드리기 힘드냐 하면 꼭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품, 여러분들이 마켓의 상점의 등급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1인 기업으로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회사 조직으로서 운영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사업 전략에 따라서 마진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최대한 일반화시킨 방법론들을 또 찾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우선 이 마진이나 판매가에 대한 것을 설명할 때 반드시 미리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이익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익은 크게 매출이익과 영업이익과 경상이익과 순이익 이렇게 4개로 나누어집니다. 매출이익,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영업이익, 경상이익, 순이익. 이렇게 물론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뭐 공부해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4가지 이익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즉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면.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진은 얼마예요? 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매출 이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표를 놓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매출 이익은 뭐냐면 순이익이에요. 실제 내 통장에 들어온 돈 내서 내가 사온 돈을 뺀 것을 매출 이익이라고 하고요. 이 매출 이익을 마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뭐냐면요. 매출액, 순매출액에서 내가 상품을 사온 돈에서 또 내가 이 회사를 운영할 때 들어가는 인건비, 임차료,
기타 재경비 등을 뺀 돈이에요. 이게 영업이익이에요. 또 경상이익이 있어요. 이 경상이익은 앞에 영업이익에서 빼는 게 또 있어요. 뭐 이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뺀 거예요. 순이익은 경상이익에서 세금, 여러분들이 내야 되는 세금까지 뺀 것. 이게 바로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직장인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급여, 연봉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다 라고 책정이 되죠. 근데 이 5천만 원을 12로 나눠서 제가 집에 가져가는 건 아니죠. 그죠? 여기서 공제하는 게 있죠. 세금도 공제해야 되고 4대 보험도 공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빼고 결국 내가 집에 가져가는 돈이 있죠. 그죠? 이게 순이익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가 상품을 판매할 때 일반적으로 마진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매출이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매출이익이 먼저 책정이 돼야지 되는 거고요. 이 매출이익에서 바로 비용, 이 매출을 내기 위해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제 비용을 뺀 영업이익을 뽑아내는 것. 예, 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비용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보는 표와 같이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말이 좀 어렵죠. 이 어려운 이야기는 바로 넘어갈 건데 이건 개념만 잡아두세요. 고정비용은 내가 사업을 하는데 고정적으로 쭉 일정하게 들어가는 돈이에요. 뭐 약간의 개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뭐 대표적인 게 인건비예요. 월급.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사무실 임대비. 이거는 일정하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각종 공과금. 이런 것들도 크게 변동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설을 투자했으면 그 시설비. 시설은 근데 처음에 한번 투자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안 할 텐데 라고 의아해하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1,000만 원의 시설을 투자하면 이거를 3년 또는 5년 동안에 감가상각이라는 걸 합니다. 즉 나눠서 처음에 투자한 돈을 쭉 빼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고정비용이라고 해요. 요거는 일정하기 때문에 산출하기는 좀 비교적 쉬워요. 근데 변동비라고 하는 거 있어요. 변동비용. 요거는 여러분들이 100개를 팔 때 이 100개의 박스비가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 택배비가 들어갈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여러 마켓에 상품을 등록해서 팔면 우리가 수수료를 줘야 되잖아요. 이 수수료라든지 즉 판매되는 매출과 수량에 따라서 비용이 변동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변동비용이라고 해요. 머리가 복잡해지고 있네요. 그쵸? 그러나 여러분들은 꼭 요 개념만큼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내가 총 판매 금액에서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을 뺀 나머지가 나의 이익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손익분기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표와 같아요. 손익분기점을 맞춘다, 뭐 BEP를 맞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손익분기점이 실제 바로 맞춰지진 않겠죠.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손익분기점을 몇 개월 뒤에 달성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개월, 1년, 2년, 뭐 대규모 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뭐 3년을 보기도 하고 5년을 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했으면 나는 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시점을 언제로 잡을 거냐라고 하는 것을 미리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즉 손익분기점에 달성하기 전까지는 마이너스가 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판매해도 적자예요. 근데 이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에 담아두지 않으면 2개월, 3개월 판매 여러분들이 하다가 적자가 계속돼요. 수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고 사업을 접어버려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접는 시점이 대부분 2개월에서 3개월 차 정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건 이 손익분기점에 달성하는 시점을, 즉 내가 이익을 내기 시작하는 그 시점을 얼마나 땡길 것인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중점을 둬야 되는데 그게 머릿속에 없으면 굉장히 힘든 일이 닥치게 됩니다. 어떤 게 힘드냐면 나는 하나 상품을 팔면 30% 마진을 보겠다라고 이미 마음을 먹고 오세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최소한 30%는 남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30% 밑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적자라 그러던데요.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30%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나온 이야기일까?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럼 그 30%라고 하는 마진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요? 물어보면 막상 대답은 못해요. 그냥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그 30%라고 하는 게 매출이익인가요? 아니면 영업이익인가요? 아니면 순이익인가요? 또 역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멈칫하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팔아서 30%의 마진을 본다라고 하면 얼마의 마진을 보는 거예요? 300만 원. 네? 마진을 봤어요. 근데 이 300만 원은 마진이에요. 그죠? 매출 이익이에요. 이 300만 원 안에서 내가 사무실을 유지할 때 들어가는 비용 빠져야죠. 뭐 세금 빠져야죠. 이런 것들을 다 빼요. 그럼 내가 집에 가져갈 수 있는 돈, 즉 순이익. 이건 1인 기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제외한 이야기입니다. 순이익은 도대체 얼마가 될 것인가? 그죠? 자, 그럼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이 얼마나 큰가, 작은가에 따라서 순이익은 달라지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서 한다면 고정비용 들어갈 게 얼마나 있을까요? 어차피 집이라고 하는 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차료 나갈 게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어차피 뭐 관리비나 이런 거 다 정해져 있어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컴퓨터를 구매했다면 컴퓨터에 대한 감가상각. 그리고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전기료 약간. 이 정도겠죠. 즉, 그 비용이라고 하는 게 아주 작아져요. 그죠? 여러분들이 선매입을 할 필요도 없죠. 그 다음에 택배 포장해서 보낼 필요도 없어요. 위탁 도매를 이용할 경우. 이런 경우와 똑같이 마진 30%지만 내가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상품을 1,000만 원어치 사입해서 내가 창고에서 포장해서 보낸다라고 했을 때 나의 비용,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은 다른 거겠죠. 그죠? 즉 일반적으로 뭐 30%다 40%다 하는 거는 내가 사입해서 판매하는 경우예요. 그죠? 물론 거기에 마케팅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광고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런 것들을 제가 보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케이스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상품 단위로 나는 마진을 딱 정해 놓은 거예요. 하나의 상품에 나는 마진을 무조건 30% 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몇 개 팔아야지 내가 이익을 얼마 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방식이 좋긴 한데요. 예제를 제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판매가의 마진을 50%를 곱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5,000원인데 이거를 몇 개를 팔아야 돼요? 판매가가 10,000원인데 내 마진은 50%예요. 즉 5,000원의 이익을 보려고 해요. 자, 근데 이걸 1,000개를 팔아야 한 달 동안 총 매출은 1,000만 원이에요. 마진은 5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마켓에 주는 수수료 100만 원을 빼면 실제 남는 돈은 400만 원이죠. 그죠? 그럼 이 400만 원을 여러분들이 집에 다 가져갈 수 있느냐?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에 고정비용과 변동비용과 제 세금, 공과금을 뺀 나머지 돈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진이 50%라도 내가 직원을 가지고 직원과 함께 일을 하고 내 창고에 쌓아놓고 팔 때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작을 수밖에 없죠. 예. 물론 이런 계산법이 굉장히 간단해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품을 마켓에 등록해서 팔다 보면 여러 가지 쿠폰이나 포인트나 뭐 리뷰를 달면 얼마를 준다든지 아니면 얼마를 할인해 준다든지 적립금을 얼마를 넣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광고도 해야 돼요. 이런 비용을 어디에다가 녹일 것인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계산식이 복잡하니까 그냥 나는 한 달 동안 내 목표 매출을 1,000만 원을 잡을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다 빼고 나는 한 400만 원 정도의 마진을 가져가려고 해.
근데 제 경비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 마케팅비, 뭐 쿠폰, 포인트 뭐 다 빼고 나는 400만 원의 매출 이익을 얻으려고 해. 뭐 이렇게 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생기는 게 어떤 상품에 몇 퍼센트의 마진을 줄 것이냐 뭐 이런 것들도 디테일하게 정하기 힘들고 실제 내가 정한 여러 정책들 중에서 내가 잘 맞아서 무엇이 내가 이익을 내는데 핵심 요소인지들을 찾아내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판매를 시작할 때 그 당시에 그럼 내가 마진을 얼마를 붙여야 될까 했더니 주변에 돌아다니던 이야기가 곱하기 1.7, 곱하기 1.8 정도 해서 판매를 하면 마진이 실제 그러니까 영업이익 정도 되겠네요. 영업이익이 한 25에서 30% 정도 나더라. 그러니까 그 정도 곱해서 팔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1.7, 1.8 곱해서 그러니까 10,000원짜리면 17,000원, 18,000원 정도 이렇게 곱해서 마켓에 판매를 시작했는데 판매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뭐냐 하면 옥션과 지마켓 같은 경우는 할인을 즉시 할인이라 그래서 할인을 많이 해줄수록 내가 더 상위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내가 곱하기 1.7, 1.8에서 팔다가 할인을 10% 해주면 결국은 내 마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곱하기 2.0을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해서 2.0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또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포인트, 쿠폰, 이걸 정액 포인트, 정률 포인트 막 복잡한 걸 주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수익을 책정해내는 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